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수학 필수 개념과 공식 총보음 고등수학 2편이 되겠습니다. 1.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성립되는 식 4개,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에다 오메가를 대비하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은 1,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x세제곱은 1,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때 0 되는 값이 x는 1이죠. 1이라는 거는 허근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라는 거는 이 식에서 나오는 한 허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허근은 자동적으로 오메가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a분의 c, 1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성립되는 식 4개,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오메가라는 것은 이 식의 한 허근이 되는데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 되는 거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4. 다항식의 모든 근의 합.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4차, 5차, 6차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항식들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이런 차수에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 다항식의 모든 근의 합이 되겠습니다. 5. 4차 방정식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플러스 1은 0의 해를 구하시오.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개를 해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한 경우 x를 x 플러스 0으로 놓을 수 있죠. 0, 1, 2, 3 정수 범위 내에서 숫자 4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는 빠른 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중간 치거 빼고 처음 거랑 마지막 거 2개를 곱해서 플러스 1을 해서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을 금방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으시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서 해를 구한 다음에 가로치고 각각의 근은 중근 이렇게 쓰면은 4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한 논리를 우리가 루트, 무리수 계산을 할 때도 응용할 수가 있는데요. 루트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플러스 1 이거를 계산을 하실 적에 여기 숫자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해서 더하기를 해서 루트 씌워서 1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가 큰 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거 무시하시고요. 앞에 거 뒤에 거만 곱해주세요. 그러면 10이 나오죠? 거기다 1을 더해 주세요. 그럼 1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까 위에 얘기한 것처럼.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1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른 수들도 4개 연달아 연속으로 4개 잡아서 플러스 1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한 논리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x-2, x 플러스 2, x 플러스 4,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지금 2씩 더해 나간 거죠. 이 x를 x 플러스 0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2씩 더해 나갔습니다. 아까는 1씩 더해 나간 거죠. 지금은 2씩 더해 나갔습니다. 2씩 더해 나간 경우는 플러스 1을 하면 안 되고요. 2씩 더해 나갔죠. 2의 4제곱 16을 더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아까와 같은 논리를 써서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 거 다 무시하시고요. x 플러스 4 놓으시고 이 16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제곱으로 가기 때문에 요 16이라는 거는 4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를 4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의 제곱이 0이 돼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풀으신 다음에 각각의 근은 중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연달아 4개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2씩 더해지면서 4개가 나와 있습니다. 4, 6, 4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10 더하기 여기 1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16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6이 나온 과정은요. 여기 2씩 더해진 숫자죠. 그 2를 4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 거 빼고 4하고 10 곱하면은 40이죠. 거기다가 이게 4의 제곱이기 때문에 40에다 16 더하면 안 돼요. 4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44의 제곱이 돼서 루트가 있기 때문에 44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무한히 여러분들이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2, x 플러스 8, x 플러스 11. 지금은 3씩 더해 나갔죠? 3씩 더해 나가는 경우는 3을 4승을 했어요. 4제곱을 해주세요. 그러면 81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중간권 무시하시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11 놓으시고 요게 9의 제곱이기 때문에 9 쓰시고 전체 제곱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해를 구하신 다음에 각각의 근은 중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무리수 계산하실 적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3씩 더해 나갔죠. 6 곱하기 9 곱하기 12 곱하기 15 플러스 3씩 더해 나갔기 때문에 3의 4제곱 82를 더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중간권 무시하고 6에다 15 곱하면 90이죠. 90에다 81 더하면 안 돼요. 요거 9의 제곱이니까 90에다 9를 더해서 99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가 있기 때문에 99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숫자가 연달아 나오는 거 3씩 더할 수 있고 4씩 더할 수 있고 5씩 더할 수 있고 마이너스 2씩 더할 수 있고 모든 문제에 지금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단 끄트머리에 요거는 더하는 수의 4제곱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6. 연립방정식에서 알고 있어야 할 개념 1.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아야지 연립을 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2. 연립해서 하나의 해가 구해지면 어미식으로 바로 갑니다. 지금 여기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연립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긴 경우에는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연립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어미식으로 돌아와서 대입을 해서 다른 해를 구해줘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식을 해서 이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어미식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3.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작은 경우 조건이 추가되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아야 연립을 해서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다 하더라도 조건이 추가되면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조건에는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유리수 조건, 실수 조건이 있는데요. 자연수 조건이 나오는 경우는 식 정리 후에 자연수를 넣어보면 됩니다. 정수 조건이 나오면은 강제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정수를 찾으면 되고요. 유리수 조건이 나오면은 a 플러스 b 루트 n꼴로 몰고 갑니다. 물론 여기 a, b는 미지수로 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a는 0, b는 0으로 놓고 거기서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실수 조건 나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같거나 크다. 물론 이 실수 조건이 나오는 거는 2차 식에 한해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같거나 크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4가지 조건 차례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예, 1, x 플러스 y는 2. 지금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x, y는 자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추가되면은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해를 우리가 손쉽게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x는 1, y는 1밖에 없죠. 예, 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x, y는 정수. 이렇게 정수 조건이 나오면은
이 식을 강제로 인수분해합니다. 강제로 인수분해한다는 얘기는 얘를 빼고 필요한 이거의 인수분해에 필요한 숫자를 더하고 빼는 형식을 취해서 인수분해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을 1로 넘겨주시고요. 이제 이 식에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는 1이 되겠습니다. 여기 1도 해주고 이쪽도 1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식을 x-1, y-1로 바꿔주시고 이쪽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해서 2가 나오려면은 참고로 x, y는 정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1인 경우 여기가 2가 돼야 되고요. 여기가 2인 경우 1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2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x, y는 여기가 1이니까 x는 2, 여기가 2니까 y는 3 이런 식으로 x, y 값이 4개가 구해지게 됩니다. 예 3, a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5 플러스 b 루트 3은 0을 만족시키는 a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b는 유리수이다. 이제 유리수끼리 무리수끼리 계산을 해서 0꼴로 만듭니다. a 빼기 5 플러스 요거 1 플러스 b 루트 3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a, b는 유리수기 때문에 여기 유리수고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0이 되려면은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예 4,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의 값을 구하시오. x, y 둘 다 이차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둘 다 실수라고 했습니다.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실근 조건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같거나 크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써보겠습니다. b제곱 4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c가 되는 거죠. 여기서 4로 나눠주고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여기서 1이 넘어가면 4가 되는 거죠.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요게 넘어갔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이것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y-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뭘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0이 되는 거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y는 2가 되는 거죠. 이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4 빼기 8 플러스 5 1이 되는 거죠.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1 제곱은 0이 돼서 x는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x, y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7. 식의 조건이 나왔을 때 처리 방법.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ab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a는 0, b는 0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0. ab가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a는 0, b는 0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i는 0. ab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a는 0, b는 0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 루트 m은 0. a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a는 0, b는 0이 되겠습니다. 8. 절대값의 의미. 절대값이란 수직선 상에서 원점에서 자기까지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절대값 3은 이 3에서 원점까지 0이 되는 점, 원점까지의 거리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3은 3이 되는 거고요. 절대값 0이라는 거는 0에서 0까지 자기에서 자기까지의 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0이라는 거는 0이 되는 거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5라는 거는 마이너스 5에서 0까지 거리로 치면은 5가 되는 거죠. 절대값 마이너스 5는 5가 되는 겁니다. 그 절대값 기호 없애는 방법. 식에 절대값 기호가 있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는 계산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줘야 되는데요. 1. 절대값 기호 안에 숫자가 있는 경우, 절대값 기호 안에 숫자가 있는 경우는 이 절대값 기호를 손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가 되면은 그냥 절대값 기호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7. 절대값 기호 안에 음수가 있게 되면은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는 4가 되는 거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인지하는 방법. 숫자는 자기 앞의 부호에 의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있으면 그 수는 음수, 마이너스 기호가 없으면 그 수는 양수, 이렇게 인지하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왔고요. 문자는 자기 앞에 부호에 의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A, 지금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없습니다.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모릅니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모릅니다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나온 경우는 문제상에서 양수다, 음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수, 음수로 강제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절대값 기호 안에 문자가 있는 경우, 이 절대값 기호 안에 문자가 있습니다. 이 절대값 기호를 없애줘야 되는데요.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가정을 해서 이 절대값 기호를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a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값 기호가 그대로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음수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10. 절대값 처리. 절대값 기호 나오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것 전체를 한 번은 양수 또는 0으로 놓고 풀고 또 한 번은 음수로 놓고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절대값 x-2가 3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시오. 절대값 기호가 있는 상태에서는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이 절대값 기호를 없애줘야 되는데요. 이 안에 있는 거 x-1을 한 번은 0보다 같거나 크다로 놓고 또 한 번은 0보다 작다로 놓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요.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놓은 경우는 이 절대값 기호가 사라집니다. x-2가 3보다 적다. 그 식과 이 식의 공통 범위를 구하신 다음에 요걸 가만히 보시면 x가 2보다 같거나 큰 거죠. 아까 여기서 구한 해에서 x가 2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답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2가 0보다 작다로 한 경우에는 이 절대값 기호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보다 적다로 놓으시고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구해서 쓰신 다음에 이거는 x가 2보다 적은 거죠. 아까 구한 그 식에서 x가 2보다 적은 부분을 쓰시고 그래서 절대값이 나왔을 때 구간으로 나눠서 푸는 경우는 이 경우의 답과 이 경우의 답 두 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려고 덤비면 안 됩니다. 절대값의 구간이 나눠진 경우는 각각의 나온 답이 두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11. 절대값의 성질. 지금 여기 나오는 부등식은 외우지 마시고요. 그렇지 라고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절대값 a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절대값이라는 것은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이 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물론 3개, 4개, 5개 열거 하더라도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겁니다. 더하기 했을 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같거나 크다. 절대값 a 플러스 b. 네, 여기 지금 a와 b가 다른 부호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둘 다 같은 부호다라고 하면은 이 식의 값과 이 식의 값은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같거나 크다가 되는 겁니다. 절대값 a 플러스 b가 같거나 크다.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여기가 같은 부호면은 이쪽은 두 개가 같은 부호니까 하더라도 이쪽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빼주는 거죠. 빼주는 개념의 절대치인데 여기서는 같은 부호니까 더한 다음에 절대치 씌우기 때문에 이쪽이 이쪽보다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거나 크다가 붙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우지 마시고요. 그렇지라고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과 같습니다. 절대값을 계산해서 제곱을 하든 그냥 제곱을 하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절대값 a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a가 양수면 같은 결과가 되고요. a가 음수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랑 같다. 절대값이 곱하기로 나오게 되면은 합방을 해서 절대값 씌워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는 이것도 절대값 a 나누기 절대값 b죠. 곱하기나 나누기일 때는 합방을 해서 계산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분수가 나오면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a라는 거는 본인의 절대치 씌운 거랑 본인의 절대치 씌운 거 마이너스 붙인 거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 절대값 기호로 표시한 x값의 범위. 1.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을 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원점에서 자기까지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원점에서 자기까지의 거리가 3보다 커야 되려면 이런 데 있어야 되죠. 이런 데. 이쪽으로 존재하게 되면 원점까지 거리가 3보다 적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적거나 3보다 큰 범위가 되는 겁니다.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적고 또는 x가 3보다 크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2. 절대값 x가 5보다 적다. 원점에서 자기까지 거리가 5보다 적으려면 요런 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것을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로 표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3. 부등식 정리.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실수 a라고 할 때는 다음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에 속하게 된다. a가 0보다 크거나 a가 0이거나 a가 0보다 작다. 2. 실수 a, b가 같이 나올 때는 다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하게 된다. a가 b보다 크거나 a가 b랑 같거나 a가 b보다 작다. 3. a, b가 같은 부호다 라는 말이 나오면 a, b는 0이 될 수 없으며 a는 양수, b는 양수 또는 a는 음수, b는 음수를 의미하며 a, b가 0보다 크다. a분의 b가 0보다 크다. b분의 a가 0보다 크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ab가 다른 부호다 라는 말이 나오면 ab는 0이 될 수 없으며 a는 양수, b는 음수 또는 a는 음수, b는 양수를 의미하며 ab는 음수, a분의 b는 음수, b분의 a는 음수.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5. a가 b보다 크고 그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큰 거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6.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y가 c보다 크고 d보다 작다 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x의 범위랑 y의 범위를 더하게 되면은 더할 때는 간단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끼리 더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것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x 범위에서 y 범위를 빼게 되면은 x-y의 범위는 여기서 얘를 빼야 돼요. a 빼기 d. 여기서 여길 빼야 됩니다. b 빼기 c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면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d가 이쪽에 오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c죠. 그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해 버리면은 아까처럼 한 가정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x, y의 범위를 곱한 범위를 구할 때는 곱해 주세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가지고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네 가지 경우 나오죠. 거기서 제일 적은 거를 왼쪽에 제일 큰 거를 오른쪽에 쓰면 되겠습니다. 분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y분의 x는 y가 분모로 들어가 있어요. c분의 a, c분의 b, d분의 a, d분의 b를 해서 제일 적은 거를 왼쪽, 제일 큰 거를 오른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 a가 b보다 클 때 양변에 c를 더해줘도 이 부동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빼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곱하거나 나눌 때에 c가 양수일 때 양수인 거를 이 두 군데 곱해주거나 나눠주게 되면은 부동호 방향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음수인 c를 곱하거나 나눠줄 때는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 a가 b보다 클 때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자, 항상 바뀌는 게 아니라요. a, b가 같은 부호일 때만 이 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